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던 북한이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이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며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선 건데요. 자신들도 수색하고 있고 시신을 찾으면 관례대로 우리 측에 넘겨줄 생각인데 우리 군이 영해를 침범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서 청와대가 공식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공동조사 자체가 전례가 없는 데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리 측 조사단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8일째 이어지고 있는 사망 공무원의 수색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신이나 소지품, 우리 측 영해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 함정 등 선박 39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는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도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틀 만에 태도 바꾼 북한,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이 원래 매주 개최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죠. 혹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브리핑을 통해서는 청와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전해진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적은 없는데요. 이 회의 이후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직접 입장 표명이 있을지 이런 게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처음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러면서도 진상규명,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무 기자, 앞서 서주석 NSC 제1차장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측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만한 사안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통지문 내용과 우리 군 당국이 밝힌 월북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도 북한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불태웠다라는 표현 제가 좀 쓰기 그렇지만 어쨌든 시신을 소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지금 다른 상태고 처음 공무원을 발견한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필요성은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을 어제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건 그 이전에 이미 북측이 영해 침범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고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을 다 해두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수색을 열심히 해서 혹시 유류품이든 시신이든 발견을 한다면 전달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수색한답시고 넘어오지 말아라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북측의 봉쇄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무원 같은 경우도 북측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떻게 보면 총격을 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제로 박광자 사건 때도 그랬고요. 북측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과 이틀 만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경고를 낸 것. 일부 보수 언론은 그것을 이제 어제 핵심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북한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 이제 명확관화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대통령의 어제 안보관계장관에 의해서 공동조사 요청이 국내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안한 그런 형식적인 제안이었던 건가? 아니면 정말 어떤 실효적인 행위를 기대하고서 던진 제안인가?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한데 예. 그렇다고 또 제안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겼고 예. 우리나라 군이 파악한 내용하고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건 그 사실관계가 전혀 지금 다르니까 가장 큰 3대 줄기가 월북, 사살, 소각 이게 3대 줄기인데 예. 이 중에서 월북하고 소각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군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그냥 할 말을 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동조사를 기존에도 받지 않았었고 요번에도 뭔가 지금 북한이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군이 뭐 이렇게 사건 개요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군이 뭐 이렇게 막연히 상상으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군이 그런 걸 발표를 할 정도면 상당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 제3, 제4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여러 번 확인을 거쳐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감청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진상을 알게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위신을 생각해서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고 한들 그들이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약간 메아리가 없는 제안 공허한 같지만 메아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제안이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인 어떤 북한의 대응을 협조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공동조사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소총도 인근에서 구명조끼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숨진 공무원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좀 분석이 끝났나요? 네, 일단은 지금 해군 함정과 예. 항공기 5대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항공기로 봤을 때 바다 위에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라고 해서 해경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고 예. 해경이 이 위치로 가서 이게 구명조끼가 맞는지 맞다면은 이 실종된 이 씨의 구명조끼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예. 과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오기를 이 구명조끼로 추정된 물체를 발견했으나 확인 결과 플라스틱 부유물로 파악이 됐다라고 구명조끼가 아니군요.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구명조끼가 뭐 따로 있는데 이 예. 플라스틱 부유물 외에 또 다른 구명조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더 다른 뭐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예. 애초에 이 플라스틱 부유물을 잘못 확인한 건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추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까지 이 수색 작업에 좀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 이제 8일째인데 선박이 38척이 투입이 됐고 항공기가 5척이 투입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이나 혹은 입고 있던 옷들, 소지품 이런 것들이 혹시나 북측에서 예.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남쪽 NLL 이남에 있는 해상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들어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명조끼만 단독으로 발견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몸에 차고 있던 구명조끼만이 발견된다면 시신 없이 그것만 발견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어제 이 안보장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쪽에 협조 요청도 했는데 사실 조류의 흐름을 봤을 때 중국 쪽으로 혹시 시신이 밀려서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북측 영해를 지나서 공해상으로 해서 북측 중국까지 아니면 저 남쪽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예.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보다는 일단 예. 중국 정부에 이제 협조를 요청하긴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 그 NLL 인근에서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사실 중국 어선들이 많거든요. 예. 그 어선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시신이라든지 유류품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어선들도 좀 유의 깊게 봐달라. 혹시라도 본다면 한국에 연락해달라? 바로 얘기해서 좀 예.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내용의 이제 협조 요청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예. 요정 기자, 이 시신을 불태운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부유물만 불태우고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우리 군 쪽에서 아니면 우리 정보자산 쪽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증거가 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군 측에서 확보한 이 첩보 자료가 대부분 감청 자료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북한의 발표가 맞냐, 청와대 발표가 맞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한 매체에서 한 여권 관계자가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에 따르면은 청와대 혹은 정부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감청 정보가 아닌 사진이나 영상 정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금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즉각 이를 반박을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고 오보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 군 당국이 확보했더라면 사안은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우리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가설이 성립하기 때문에 대단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북측이 시신 찾으면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공동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기네 측 영해로 넘어오지 말라. 이러면서 자기들을 좀 믿어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나 아니면 우리 국민은 사실 믿기 어려운 측면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로 이 시신 수습 과정에 나설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은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시신 수색을 하는 입장이죠. 우리는 뭐 우리가 최대한 국방부에서 본 거는 뭐 불태워졌다고는 하지만은 북한 측에서 사격 후에 부유물에 시신이 없었다. 부유물만 현지에서 소각했지 하니까 시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신을 찾기가 이렇게 쉽겠느냐. 우리 불태웠다는 우리 측 발표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그 몸속에 박테리아나 이게 자연적으로 했을 때는 또 그 여러 가지 작용을 했는데 만약에 불태워졌으면은 그게 또 몸속에 박테리아가 또 생기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또 그게 구명조끼하고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지금 어업지도선에 구명조끼가 원래 하나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또 나오니까 이게 시신이 예상대로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사과의 표시는 했지만은 시신도 시간을 끌면서 공동조사도 거부하면서 NLL 그 침범, 우리 북해양 그걸 침범했다. 이렇게 해서 영토 분쟁을 또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그거를 각각의 해역이라고 또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영토 분쟁을 더 좀 문제를 키워가지고 우리 남북 대결 국면으로 또 몰고 가는 측면도 좀 있지 않느냐. 우리 쪽에서는 이게 그 우리가 희생된 거를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도 이루어지고 종전선언도 이루어지고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희망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영토 침해하지 마라.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서는 수사 조사해봤자 더 없는데 계속 그 분쟁을 종식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 공무원 이모 씨의 이 북한에서의 피살, 그 경위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월북인지 아니면은 실족에 의한 표류 가능성인지 논란이 큽니다. 이 공무원의 형은 여전히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방조를 했으면서 역으로 동생을 월북자라고 지금 추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군이나 국방부의 관계자의 그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월북을 계속 주장하시면 그는 월북 방조가 되는 겁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어제 받아들인다는 취지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족으로서 어떤 아픔과 고통 그런 참담함이 있지만 아직 그 동생의 시신이 북측에 있고 남북 관계가 복원이 돼야 동생 같은 그 불행한 그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남과 북이 얼마만큼 공조를 잘하고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동생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무 기자, 이제 이 유족, 특히 이제 이 형이라고 하시는 분은 동생의 월북 사실을 이제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나온 얘기는 보니까 군은 확실한 또 증거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북측에서도 예. 월북 얘기를 안 했고 지금 가족들도 그럴 만한 정황이 없다고 하고 예. 해경의 수사에서도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지금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그래요. 예, 그렇죠? 해경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렇게 자신 있게 월북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정말 이 빼도 박도 못한 예.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이래진 씨하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분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사실 이분들은 실종된 당일부터 바로 직접 아예 배에 타서 수색하는 배에 타서 저 예. 친형이 이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수색을 계속 함께 했었거든요. 해경과 함께. 그런데 배 위에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발표를 들은 겁니다. 예. 월북 의사가 있었고 월북 시도를 하려다가 사망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TV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사실. 예. 정말 직접적인 단서가 있다면 유족들을 먼저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이 당황스럽고 너무 황망해하는 유족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라도 먼저 좀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뭐 군이나 통일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전혀 어떤 연락도 해주지 않고 예.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제 서운함이라고 할지 원망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일단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북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믿을 수 예. 없으니까 계속 국방부는 그 월북을 단정지은 이유에 대해서 다 반드시 해명해라라는 예.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이게 잦아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과 해경이 지금 공동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업무 협조가 원활치 않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모 씨가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또 불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파악한 그 시점에 심지어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새벽에 열리는 그 시간에도 해경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형이 이제 해경과 함께 배에 예. 타고 있었는데 결국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이 사실이 이 상황이거든요. 이 해경이 이 씨 수색을 시작한 게 지난 21일입니다. 그리고 22일에 군이 이 씨를 발견한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23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관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에게 사살이 됐다, 시신이 훼손됐다 이런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해경은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 군이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경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내야겠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하고 그때서 이제 종료가 됐던 상황인 건데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군과 청와대가 이런 첩보나 감청 정보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해경은 약 한 이른 시간 동안 예. 전혀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파악 과정에서 수집됐다는 이 감청 정보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릴 수 없는 굉장히 보안 민감한 상황이죠. 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집 방식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청와대나 혹은 군이 어느 정도의 상황만이라도 해경에 전달을 했다면 이 수색하고 있던 선박들이 최대한 북방 한계선 근처로 가서 대북 통신이나 예. 뭐 방송 등을 통해서 구조 활동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군의 정보자산 노출 굉장히 민감한 중요한 이 첩보 사항, 비밀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그 청와대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북한의 신속한 사과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이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비무장한 국민이 월북을 했든 아니면 뭐 표류가 됐든 간에 이게 비참하게 숨진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했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둘과는 좀 무관하게 미안함을 표시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받고 북한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과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사과 자체만, 자체만 보면. 태도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사과의 내용을 진짜 사과를 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만 보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측 발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 사과를 한다면은 공동조사에 같이 해서 실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 갖고 평가는 한다지만은
정말 진정한 사과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좀 더 이번에 좀 우리 대통령이 좀 예. 단호한 결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여태까지 문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거든요. 좀 더 단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22일 날 오후 6시 36분에 문 대통령한테 첫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9시 40분에 사살된 거로 나왔고 그다음에 10시 3분에 군이 청와대에 또 보고한 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4시간 동안 그 대통령이 뭘 했는가. 예. 그리고 또 그 10시간 우리 또 제대로 또 보고 안 된 게 또 있거든요. 그 22일 날 오후 10시에 청와대 피격 첩보가 예. 입수됐는데 다음 날 8시 30분에 대통령한테 보고됐는데 예. 문 대통령이 그럼 그 10시간 동안은 도대체 무슨 판단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소상히 예.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방송인 김어준 씨도 그렇고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 평가, 화장이라는 표현들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국민 여론과 정서에 부합하는 말인가? 그것도 가장 책임질 만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 정서에는 매우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고 특히 화장이라는 왜 표현은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왜 해요?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 또 당대표가 왜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화장이라는 표현은 전혀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화장이란 표현을 왜 쓰게 되는지 그 맥락은 아직 모르겠거든요. 예. 무슨 마음으로 저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의심하는 것은 혹시 북한이 저지른 만행을 축소하려고 저런 단어를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인데 당대표와 청와대가 북한을 두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의심을 하는 예.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낙연 이 대표가 저 단어를 쓸 때 혹시 뭐 시신소각 이런 예.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이제 표현이 적나라하고 잔인하니까 순화시키려고 눌러서 화장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표현 자체, 화장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좀 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 국민들이 격앙됐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큰 틀은 또 예. 그건 그것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북관계 역사에서 봤을 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당국에 사과를 한 게 초유의 사건이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당연히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하고는 당연히 좀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평가는 해줘야 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은 예.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은 도모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우리 당국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아마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네.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근에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등장을 했는데 북한의 사과를 빗대어서 김정은을 계몽 군주로 일컬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 나올 때는 그 이면에는 세계관, 어떤 역사를 보는 관점, 자기네 국가 체제를 바라보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뭔가.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변화의 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생겼을 걸로 보고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뭐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 맞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최은미 기자, 이 계몽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여야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게 쓰이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일깨우고 개혁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로 쓰는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 군주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 때는
대통령과 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통지문 하나로 마치 북한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 아주 좋은 호기가 돌아온 것처럼 궤변을 늘어뜨리고 있다. 예. 국민이 총살당하고 방화당한 끔찍한 사건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 역시도 북한을 싸고 도는 당신들이야말로 최순실이다라면서 예. 과거 이 최서원 씨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어떤 두둔하는 입장이 좀 있나요? 여당에선 두둔하기보다는 이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실 이 관련해서 언급을 예.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긍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있는 게 틀림없으니 좀 논란은 있는 것도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반가운 표현이겠느냐. 예. 이 유 이사장이 아마 남북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소나마 이 통지문이 온 걸 보고 조금 안도한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나온 용어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조금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계몽군주는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근대의 어떤 새로운 사회 변혁을 이끌었던 그러나 어찌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독재적인 어떤 스타일을 보이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적인 뉘앙스가 다 섞여 있는 그래서 지금의 북한 사회와 김정은의 지도 스타일을 절묘하게 잘 조합한 단어라고 유 이사장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국민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계몽군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와 앞서 얘기했던 뭐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긍정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킬 게 뻔한데 왜 유 이사장이 이런 단어를 썼을까? 채택을 했을까? 그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계몽군주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예. 북한은 왕조다. 왕국이다. 아직 중세시대의 예, 거의 북한을 헐뜯는 말이거든요. 예. 계몽군주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왕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왕은 독재자보다 더 나쁜 말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 계몽군주라는 말을 왜 칭찬이라고 국민의힘은 받아들이는지 그게 이 계몽군주가 부정적인 의미라는 뜻인가요? 하재근 평론가. 아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왕조의 관점에서 보면 저분은 계몽군주다, 훌륭하신 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독재자보다 더 나쁜 말이잖아요. 독재자는 그나마 공화국 체제에서 독재를 휘두른다는 건데 계몽군주는 독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북한의 특수성, 북한은 그런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은 너무 이걸 굉장한 칭찬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분들이 민주주의 굉장히 많이 요즘 많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정말 있다면 계몽군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저만 해도 저걸 칭찬으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저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분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너무 지금 독재급에 있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헐뜯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뭐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특수성에 입각한 평가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후 이 단어가 쓰인 전후 맥락을 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나름의 비전과 철학을 갖고 북한 주민들이 이끌고 나간다라는 긍정적 차원에서 이 단어를 그러니까 나름의 비전과 철학은 누구나 다 있는 예, 거고 예. 독재자건 누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씨 왕조, 북한 김씨 왕조가 3대까지 예. 내려왔잖아요. 근데 1대 뭐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완전히 그 예. 철통 폐쇄 이상한 어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3대인 김정은 위원장은 왕은 왕인데 그래도 조금 정상국가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과 생전 안 하던 북한 지도자가 요즘에는 사과 심심치 않게 하고 미국 대통령이랑 회담도 하고 조금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몽적이다. 알겠습니다.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른바 분신들의 요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분신들이라 하면 뭐 여기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의원들을 아마 지칭할 텐데 요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변 참모들의 이런 얘기들 또는 이런 주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보죠?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계몽군주다는 표현.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뭐라고 예. 그랬냐면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는 좀 다르다. 그전과는 예. 좀 다르다는데 그 전에 누구겠어요? 김일성하고 김정일이죠. 예.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다르다. 물론 뭐 부하들하고 맞담배질도 하고 뭐 진흙탕에도 걸어가고 여러 가지 친화력인 모습은 보이지만 김정은이가 진짜 계몽군주라고 할 정도로 그 달라진 게 있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잔인함,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월북이든 뭐 표류든 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총으로 무지막지하게 쏘고 그 불화살까지 불까지 끼얹어서 그렇게 한 잔인한, 그리고 자기 고모부 장성태까지 고사포로 처형해서 또 전시까지 하는 예. 그런 사람을 계몽군주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말 진짜 지도자라면은, 진짜 북한을 제대로 생각하는 계몽군주라면은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와야죠. 대화로 나와야 되는데 그 핵 꽁꽁 끌어안고서 지금 개성공단이나 폭파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을 저 계몽군주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가 너무 북한을 미화하고 좋게만 보려는 그런 거 아니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사과를 하고 싶어서 사과했겠어요? 예. 민간인을 저렇게 무참하게 없애버렸으니까 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모면용으로 달랑 내놓은 그런 전통문 몇 개 가지고 계몽군주라든지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주호영 대표가 요설이다 뭐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주호영 대표 생각은 단호한 대응. 그래야지 재발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무 7조를 썼던 진산 조은산이라는 이 평범한 시민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한바탕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거 아닌가라면서 또 이제 비판의 글을 또 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1인 시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억지 사지를 부린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겠습니다. 양쪽 여야의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묵묵무답 대통령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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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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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서 언론에 직접 나오셔서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다가 발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갖다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누누이 과거에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왜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본인들이 여당 시절 자신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시 국회 개원연설을 준비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당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박광작 씨 피격 사건을 오후 1시쯤 접하고 연설 원고를 수정할까 고심하다가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며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목함질의 폭발로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남측 구간 기공식에 참석해서 북한이 남북 화합의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나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 형태는 오직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정쟁에 불과합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엠바고가 유지되고 있어서 풀리면 저희들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 기자, 방금 김태년 대표의 얘기를 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은 애초에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먼저 우리 국회 차원에서 내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북측의 사과가 나온 이후로 입장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윤건영 의원도 국민의힘은 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이나 한다, 탓만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방금 이 얘기에서도 들었지만 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그리고 특히나 이 만행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날 하필 또 이제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 중에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를 두고 이제 야당의
야당의 지적들이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이제 꺼냈어요. 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 연설이 있었는데 이 대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튿날에 이 DMZ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했다. 뭐 이 과정에서 뭐 강강수월래를 부르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다라고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의원이 한 게 이런 자체가 잘못이 됐다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런 점을 계속 공세를 펼치는 거는 추석 민심을 위해서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얘기는 현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이 과거 집권 시절에 했던 행위를 한번 되돌아봐라. 그때 너희들은 잘했느냐, 잘못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했고 김정인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지금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은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추석 민심을 앞두고 최대한 이 문제를 좀 쟁점화 좀 하고 싶은 게 야당의 지금 속내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된 게 민주당이 먼저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시작을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북한에서 통지문이 온 거죠. 사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이 온 거고 통지문이 오고 나니까 여당에서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겠다는 의지가 조금 수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대북규탄 결의안뿐만 아니라 결의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면 그 본회의장에서 현안 질의까지 하자, 긴급 현안 질의까지 하자. 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일에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게 국회의 존재 이유다라면서 오히려 두 가지를 주장하고 나선 거죠. 여권에서는 이 결의안 채택조차 조금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안 질의까지 요청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극은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오늘 본회의가 열려야 이게 원포인트로 열어서 통과를 시키기로 한 거였는데 지금 본회의 예고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결의안이라도 일단 먼저 채택을 하자라면서 각 당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